강원도의 중요한 SOC 사업 중에 하나죠. 용문에서 홍천 간 광역철도. 내일 또 중요한 결과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SOC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김재진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기획재정부의 SOC 분과위원회, 이게 어떤 절차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일이 어떻게 보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의 23년간의 수건이 이제 종말을 이제 할 수 있는가 하는 네.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 SOC 분과위원회라는 곳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경제성, 그다음에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이 세 가지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더 계속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행정 절차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볼 수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네. 적극적으로 좀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야 저도 그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지사께서 이제 가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그 강원도민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지사께서 오면 좀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보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도지사께서 아무래도 강조를 하시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용문에서 홍천 간 그 철도 구간만 보면 대도시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사업성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필요성과는 다르게 네. 이 사업성과 관련돼서는 좀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근 2020년 이후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전국의 한 120개 철도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경제성을 이제 저희가 이제 BC라고 얘기를 하죠. 베니핏하고 코스트의 비율을 1이 넘으면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국내 철도 사업이 이제 건설비가 워낙 단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정책적이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용문에서 홍천 간 철도 사업은 용산부터 시작해서 종착역이 이제 양평이 아니라 홍천까지 연장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아마 얘기들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강원도에 있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번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노선이 이제 용문에서 홍천으로 해서 춘천으로 가는 노선, 그다음에 원주 쪽으로 빠지는 노선, 그다음에 양양으로 가는 노선,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결국에는 용문에서 홍천으로 이렇게 한 30km에서 35km 그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대안별로 하고 있는데, 처음엔 사업비가 한 7천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1조가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2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 사업으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또 선정되는 아주 또 특이한 또 이런
일도 겪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희노애락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예. 사업은. 사실 이 강원 도내 그 교통망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제 수도권과 강원도로 연결되는 구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홍천이 좀 비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될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도 네. 계속 이제 관문에서 어느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과정을 좀 보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희노애락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2007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데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또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 직전에 이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광역철도 사업은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지자체에서 일부 분담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5대 광역시에 있는 수도권이나 5대 광역권에 있는 사업들이 이제 주로 이게 되는데 유일하게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5개 사업 중에 이제 하나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사회생적으로 예타를 다시 받게 됐고 그러면서 예타 과정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천 국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입장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강원도민들께서 입지를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된다면 홍천군 인구도 적지 않고 네. 이게 뭐 발전 가능성을 크게 조금 높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의 그 최대 수혜자는 물론 이제 홍천 군민들이 수혜자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사실 그 강원도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말이나 성수기 때 보면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넘어오는 이제 교통수혜가 엄청나게 지금도 많고 네. 특히 동서축이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동서축이 굉장히 교통망이 약해요. 6대 4 정도 비율이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적인데 이 수도권에서 오시는 그 교통량을 분담, 그러니까 국토 44호선에서 자동차 타고 오는 분들, 네. 그다음 수요를 이제 분담을 해주고 또 홍천이나 이쪽이 이제 수도권 동부 지역하고 1시간대 생활권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사업입니다. 예, 내일 또 중요한 과정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또 차후에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